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6개월 받은 다음에 6개월 후에 아무 일도 없던 것이 다시 돌아와서 지휘를 한다. 그러면 과연 그 조직이 정상적인 조직으로 작동이 될까?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준석 대표의 대체가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당은요. 네. 이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지도 체제를 놓고 좀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김기현 의원님께서는 조기 전대를 얘기하셨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대행 체제로 가자 했는데 또 대행 체제로 간 상황인데 지금도 조기 전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조기 전대하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저는 네. 당이 이런 상태의 비정상적 사태를 계속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빨리 정상을 회복해야 된다. 정상을 회복해야 라고 된다. 말씀드린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분들은 조기 전대라 이렇게 막 이제 해석을 하시기도 하는데 아, 그것도 네.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대통령 임기 초반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렇죠. 굉장한 위기 상황인데 위기 상황이죠. 우리 당이 뭔가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은 없이 네. 그저 당헌 당규가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6개월 네. 내내 당헌 당기대로 막 우리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이냐라는 근본적 고민을 제가 던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몸부림을 쳐야 된다. 네, 네. 당이 뭔가 달라지고 저 친구들한테 우리가 맡겨놨으니까 이제 잘할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네. 계신데 믿고 맡겨놓은 저 친구들이 하는 거 보니까 형편없네라고 하는 국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지율도 역전됐어요. 아 이거 막 속상해 죽겠는데 그걸 빤히 보면서도 뭐 네. 그냥 뭐 할 수 없지 뭐 물이 차츰 따뜻해지는데 그게 뭐 개구리가 계속 있으면 뭐 익어버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물이 따뜻해진다 그러면 아이 빨리 이걸 불을 끌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의 정상을 위한 치열한 내부의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아,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당헌 당규상으로 따진다면 지금 현재의 상태가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정직 6개월 그 당권 네. 정직 6개월 받은 네. 것은 사고로 봐서 그 기간에 직무대행으로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당헌 당규 해석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아, 네. 무리하게 해석할 일이 네. 아니고 그게 합리적 해석이라고 보는데 당헌 당규만 맞으면 그럼 정당은 잘하고 있는 것이냐? 당헌 당규만 맞으면 그럼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것이냐? 아, 우리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우리 목표지 네. 당헌 당규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처절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데 너무 안주하고 있다. 그런 경고를 네.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또 이제 김기현 의원님께서는 유력한 당권 주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권 미래가다가 평가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네, 연결됐어요. 구체적인 아니, 그걸 의미가. 확정 사실로 만들어주시죠. 그러니까 당권 주자로서 여당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표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 이준석 대표가 6개월 후에 돌아올 경우에는 좀 당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하시니까 앞에 말씀을 드리면 강력한 지도체라는 말씀을 드리면 그 8월 말에 저기 민주당은 그 대표를 뽑습니다. 아마 의대명이라고 하니까 네. 이재명 의원이 아마 대표가 될 예. 것이 거의 네. 명약관하에 보이고요. 그럼 민주당은 이제 정상적인 체제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네. 당 대표, 원내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이렇게 하면서 네. 전열이 쫙 정비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거야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고 나올 그렇죠. 것이고 각종 입법과 예산 특히 네. 이제 정기국회 기간 아닙니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기국회 기간의 예산과 입법 사항들인데 네. 이제 본격적인 국회의 철이 돌아왔는데 국회의 철에 저쪽은 전열을 다 정비해서 척척척척 정규군으로 이렇게 전진해 오는데 우리는 아직 지금 그 비상 체제래 가지고요. 네. 그 뭐 이게 뭐 시민군 등을 하듯이 그런 모습이 전열이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 네, 거죠. 비상 체제에서 네. 아직 정상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 강력한 지도 체제를 갖춰야 대응이 된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빨리 정상 사태를 회복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또 이제 윤석 그 대표의 그뭐 6개월 복귀 부분에 네. 대해서 말씀을 예.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 대표가 뭐 각종 논란이 되는 뭐 성상납이 있었느냐 또 증거 인멸이 있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저는 사실 뭐 수사관도 아니고 네. 뭐 윤리위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사 과정에 관여한 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팩트는 뭐 수사기관 혹은 그 윤리위원회 같은 데서 조사를 잘 하겠죠. 근데 네. 뭐 그걸 존중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서 그분에 대한 처분을 한 것이니까 네. 또 그 윤리 결정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뭐
윤리위에서 이렇게 결정해야 돼. 저렇게 누구도 지시한 것이 아닌데 네. 치열한 논의 끝에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건 존중해야 된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런 전제하에서 본다면 6개월 동안에 이제 이 당원권 정지 후에 다시 이제 복귀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진짜 허물이 있는 건지 아니면 누명인지 네. 그 여부를 떠나서 네. 그 여부를 떠나서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6개월 받은 다음에 6개월 후에 아무 일도 없던 것이 다시 돌아와서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휘를 한다. 그러면 과연 그 조직이 정상적인 조직으로 작동이 될까? 네. 그런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당은 이준석 대표를 위한 당도 아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당도 아니고요. 네. 국민을 위한 당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정강 정책을 펼칠 것이고 이런 예산을 짤 것이고 이런 법률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하면서 그 행정부의 최고수장 그리고 통치권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돼서 세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됩니다. 네. 예.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이준석 대표의 대체가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당은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역량들이 아, 있습니다. 네. 그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지만 네. 예.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고 그래서 이어지는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목표가 그렇죠. 다시 있으니까 선택받는 게 그 목표죠. 큰 대의를 위해서라면 네. 내가 지금 좀 억울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네. 살신성인의 자세로 네. 이게 선당 후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아, 선공 후사의 정신이 필요하다. 네. 그런 면에서 통 큰 결정을 해야 된다. 아, 예.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을 만나고 예. 친윤 의원들의 지역구를 돌아다니며 도장 깨기 하듯이 하고 이게 대승적인 모습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서 돌아오면 다시 당권을 쥐고 가겠다는 뜻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발행과는 조금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준석 대표의 현재 행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국힘의 힘입니까? 짐입니까? 이준석 대표가 네. 뭐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는 분입니다. 네. 저는 이게 그분을 뭐 당대표 작년 6월 달에 당대표로 뽑히기 전에는 네. 개인적으로 전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고 아, 네. 전화를 서로 통화해 본 적도 없는 네. 사이여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성향이 잘 모르고 그냥 국회에서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그분을 당대표로 해서 만난 네. 사이여서 예. 자세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네. 같이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산이 우리 당의 예전에 그 뭐 역사에 비춰본 인물들이 가져왔던 그거와는 색다른 자산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자산을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고 지금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 내부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뭐 가출했다. 가출한 분 한 분 데리고 오셨었죠. 또 데려오고 가셔서. 또 한 번 두 번 했습니다. 네. 또 한 번은 더 네. 금년 1월 6일 날 그러죠. 마라톤 의청하면서 마지막 네. 다시 네. 파업을 만들었는데 네. 저희 생각은 그랬기 때문에 그 자산을 잘 활용하겠다는 생각으로 네. 같이 그렇게 우리가 동반자로 왔던 것이고요. 예. 지금도 여러 가지 뭐 본인 입장에서 뭐 억울한 점이 없지 않겠죠. 저는 뭐 네. 본인 입장에서 다 네.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 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나름대로 억울한 점이 있긴 하겠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대의를 위한 명분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이준석 대표에서 공개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네. 당 대표가 됐으면 좀 의젓하고 그러니까. 그럼 리더십을 좀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싸우려고 그러니까 자꾸. 예, 지도자란 거는 품어주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뭐 그게 뭐 일본 역사를 얘기하면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독구가 이에야스가, 이에야스. 그럼 예. 우리가 그 사람이 천하 통일하고서 계속해서 장기 집권한 이유는 뭐냐? 다 품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다 적도 품어주고 다 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일본 역사를 돌아보지 않더라도 뭐 전 세계 역사에서 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통합의 정치라는 사람이 결국 우리나라도 보면. 보면 세종 같은 분들은 다 이거 비판하는 사람 다 안고 가서 네. 아주 성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지도자는 사실 품어줘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점은 네. 조금 많이 아쉽죠. 네, 그뿐만 아니라 공개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긍정적인 측면을 좀 더 어떻게 살려보자. 네. 그게 우리 모두에게는 대차대조표상
유리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지금도 우리 이준석 대표에게 제가 호소를 하는 겁니다. 네. 사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자질 논란, 뭔가 태도 논란이 계속 있긴 했지만 6개월의 징계가 좀 가혹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부정청탁 그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에 그쳤거든요. 근데 이 대표는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재판을 마치고 나면 재판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지 재판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는 그 제3자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데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제가 윤리위원회 들어가서 내용을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어떤 사안인지 그냥 언론에 보도된 거 외에는 알지 못하는 시점에 그렇다고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발설하면 다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어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만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사실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드루킹 말씀을 드렸는데 김성태 당시 의원이 원내대표를 할 때인데요. 네. 드루킹 이 사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대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 드루킹 특검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결국 그 특검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그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징역 2년형을 받았던 것이고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감 하나를 결정적으로 잃은 것이다. 네. 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들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로스가 생겼죠.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통성이나 합법성, 도덕성 자체에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 괘씸죄가 걸려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배경이 있지 않았겠냐는 그런 내부의 동정심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특성인 것이고 특히 예.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마 뭐 한편 또 고려가 됐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제가 사실은 그걸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사정도 한번 참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